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실천, 즉, 자신을 돌보는 일과 이로부터 피어나는 진정한 관계 맺기에 대해 심도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늘 함께하며 서로를 연결하는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 예를 들어 이웃 동네를 오가는 마을버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실로 엄청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년 특정 시점이 되면 사회는 과거의 영웅들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올해 그런 감사를 표하는 인물들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단순히 변화의 시기라고 하지 않고 확장된 관계의 시대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연결의 복잡성이 과거의 기준을 넘어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연결망은 끝없이 확장되는데 오히려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과거보다 더 복잡해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해진 관계의 규칙들이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소통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이러한 관계 변화의 핵심에는 감정 소모의 비약적 증가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대면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주로 교류했지만 이제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는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관계적 메시지와 감정적 자극에 노출됩니다. 다음 세대는 그보다 더한 수준의 감정적 교류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다음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감정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패턴에서 현역한 차이를 보입니다. 감각적 자극에 노출되어 있으나 정서적으로 기댈 곳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이끌어야 하는 불안정한 기성세대, 이 다층적인 관계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현실은 바로 실현에서 깊이 있는 연결감의 상실입니다. 소통이란 본래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과정은 심각하게 단절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인간관계의 기본 규칙은 크게 변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측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친밀감 형성의 방식은 더 이상 새로운 세대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보 전달에만 집중하는 소통 방식이 수명을 다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넘쳐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와 어떻게 진정한 유대를 형성해야 할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이나 현명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인간 고유의 오직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는 정서적 교류의 깊이 아래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동조 attunement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만나 내면 깊이 교감하며 연결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겠구나 하고 느끼고 자신은 기꺼이 상대의 감정 세계에 동행하겠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섬세한 감정의 어울림입니다. 동조의 진정한 힘은 갈등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삶의 고비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기억 속에 각인된 그 따뜻한 유대감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북돋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의 위로가 분명 나를 일으켜 세울 거야 하는 내면의 견고한 확신이 다시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AI가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진정한 동조는 일종의 관계적 치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교류의 깊이를 타인과 자신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선사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토대를 먼저 다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 즉 정서적 자원 말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각자 지닌
정서적 회복력의 규모가 상이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 돌봄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격 차이나 배려심 부족으로 치부했던 관계의 어려움들이 사실은 생리적 차이, 다시 말해 스트레스 회복력의 편차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늦게까지 다양한 책임을 맡으면서도 정서적으로 지치는 법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들을 보고 정신적 에너지가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고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자원형 인간들에게는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고 조언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감정 회복 탄력성을 타인이 따라오지 못하면 답답해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반면 타고나길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회복력이 낮은 섬세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인 감정 소모에 늘 취약하며 정신적 피로의 경계 위에서 살아갑니다. 정서적 자원 수준은 낮은데 감당해야 할 관계는 많으니 그 간극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바로 과민 반응과 날선 방어단입니다. 이것은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남은 정서적 힘을 방어적으로 끌어쓰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정서적 자원의 절대량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텐데와 같은 말은 고통받는 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감정적 어려움은 철저히 주관적이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나를 지키고 타인에게 진정한 공감을 베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숭고한 정신력이 아닌 마음의 안정감 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어른들에게 관계 속 사랑은 때로 정서적 소진과 마음의 병의 근원이 됩니다. 내 마음이 고갈된 상태에서 억지로 짜내는 포용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여유가 곧 따뜻함이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품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내면의 안정에서 나옵니다. 내면의 평온함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온전히 반응할 정서적 여백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위해 제가 드리는 아주 구체적인 2가지 처방전이 있습니다. 첫째, 잠시 멈춰 서기 내면의 소리 듣기 입니다. 정서적 자원이 부족한 분들은 아분간의 멈춤이 5분간의 자기 이해 에너지를 만들고 10분간의 쉼이 10분간의 따뜻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날 선 예민함으로 주변을 힘들게 하던 사람도 잠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진 뒤에는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분의 침묵이 그 다음 아분의 현명함을 만든다는 효과적인 자기 회복의 원리를 믿으십시오. 둘째, 긍정적인 감정 기록하기 입니다. 너무 간단한 해결책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내 마음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면이 건강해야 타인에게 향하는 나눔도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지치게 하는가? 그 슬픈 역설의 해답은 뜻밖에도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이제 내면의 기초 공사를 마쳤다면 그 위에 세워야 할 우리 관계의 핵심 기둥,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적 구분을 해야 합니다. 바로 자기중심주의와 건강한 자기존중 원리의 차이입니다. 자기중심주의는 남이 어떻든 나만 이득을 보면 된다는 파괴적인 태도입니다. 반면 제가 강조하는 건강한 자기존중감득은 나를 살피고 보호하는 정당한 심리적 울타리입니다. 나를 충분히 돌보는 자기존중이 있어야 타인을 이해하고 지지할 여유도 생깁니다. 오래된 지혜에 따르면 삶의 여정을 마친 영혼에게는 2가지 질문이 던져진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성장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성장이 다른 사람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 안에 성장의 동력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발전을 시기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나만의 확실한 진보, 프로그레스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상호 성장의 원리에 따라 나의 긍정적인 변화는 주변으로 확장됩니다. 심리학에는 긍정적 강화, positive reinforcement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의무를 견디기 위해 그 보상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배치하는 동기부여 체계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지식 탐구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책상 앞에 앉아 어려운 글을 읽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 후 얻게 되는 지적인 즐거움과 깨달음이라는 진보가 있기에 남은 일상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에너지를 얻습니다. 각자에게 분명한 만족감을 주는 특별한 진보는 어떤 것입니까? 막연한 목표 대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내면을 깨우는 의미 있는 몰입의 순간을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관대한 어른으로 그리고 진정한 관계자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로운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인들은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번뇌를 넘어선다거나 세상 이치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민에 시달리고 해결해야 할 관계 문제가 산적하며 오히려 남의 말에 더 흔들리기 쉽다고들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불확실한 관계의 지형을 건너가는 진정한 어른은 자기 돌봄의 기술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정서적 자원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 잠시 멈춰 서며 나만의 성장을 지켜내는 건강한 자기 존중을 발휘하는 것. 이 능력이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에 저는 스스로 성장했으며 저의 성장이 다른 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고 미소 지으며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기 내면의 평화와 끊임없는 발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볼 줄 아는 그대야말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시대에 공동체가 가장 간절히 염원하는 따뜻한 연결의 리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